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 제 626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이자 독설록 쓴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이럴 때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야지. 2번 언급해도 돼요. 3번 언급해줘. 아니 안 사서. 자, 들어가기 전에 네. 유튜브 댓글 하나밖에 없나요? 뭐 쓸만한 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읽는 걸로. 자, 뉴토피아 두 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자, 늘 귀로만 듣다 손으로 댓글 씁니다. 에이플레 여러분들의 협박에 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엔 간만에 서점에 가서 독설록을 구매하였고 방금 둠스데이 프린세스 펀딩 후원하고 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계속 공짜로 듣다가 청취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방송 오래오래 70 넘어서도 수어도는 롤링스톤스처럼 오래 하셔서 제 귀가 심심치 않게 해주세요. 제 귀엔 에이플레 방송만큼 탁월한 수다도 드물거든요. 야, 감사합니다. 우리 롤링스톤즈의 버금가는 그런 방송 돼야 되는 기요? 70까지 해야 돼? 정년이 없네. 뭐 하면 좋은데 네. 펀딩이 저조해서 그러게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언제나 마지막 같은 마음. 아,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 김영리 작가의 장편 SF 둠스데이 프린세스 텀블벅이 이제 끝났고 지금 결제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게 잘못되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고 음. 표지도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 전두가 그렸어요. 그렇지. 꽤 예뻐요. 예뻐요. 하도 갈궈서. 재밌어. 그리고 네. 내용이 일단. 그렇습니다. 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얘기해볼까요? 네. 원작이 동명 플스 게임이잖아요. 아, 플레이스테이션? 네, 엄청. 근데 PC로도 나오지 않았어? PC판도 있을걸요? 그럼 뭐 원래는- 플스 게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아? 그냥 게임? 그럼 그 정도로 하고. 비디오 게임이죠. 네. 뭐 자, 그리고 그 HBO 오리지널로 제작을 해가지고 23년 1월에서 3월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못 봤죠. 왜냐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또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 그건 뭐 야매로 봤겠지. 그래서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고 시즌 1은 총 9화 그리고 지금 시즌 2가 올라오고 있죠. 네. 그리고 시즌 2 1화 방영을 하면서 시즌 3를 확정을 지었어. 인기가 있었나 보네.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HBO 거는 저는 원래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을 한다고 보거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본은 기본을 해. 한다. 좋은 말이지. 그리고 이 드라마에 게임 원작자인 닐 드럭만이 참여를 했고 체르노빌의 극본가인 크레이그 메이진 이 둘이 제작 극본 연출 다 같이 했다고 해요. 저는 이 크레이그 메이진 나온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긴 했었거든. 체르노빌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또 75회 2023년 에미상, 작품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연출상 등등 해가지고 8관왕 뭐야 다 받았어? 합니다. 뭐 에미상은 좀 부문별로 많이 주기는 하니까. 그래, 부문이 되게 많긴 해. 장르별로 막 구문하고 뭐 시트콤 뭐 따로따로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더 베어가 10관왕을 했다. 더 베어는 독설록에도 언급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언급이 되죠. 독설록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설록에도 나오고 하니까 더 베어를 뭐 좀 다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들 봤지? 아니 안 본 사람도 많을 거야. 나도 안 봤는데 아직. 그래서 제가 늘 몇 번을 얘기했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딱 한 작품만 봐야 된다면 더 베어라니까. 그런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고 네. 뭐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흑백 요리사 때문에 그리고 백종원의 만행 때문에 더 유명해진 어떤 요리의 세계를 또 다방면으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며 또 한 사람의 어떤 고뇌와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진득하게 담겨 있는 작품이라 네. 더 베어도 뭐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매년 상을 받더라고 시즌이 거듭될수록. 맞아요. 지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얘기하고 있죠. 그럼 등장인물 소개할게요. 조엘 밀러, 페드로 파스칼. 잘 싸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왕자의 게임에서도 잘 싸웠잖아. 뭘로 나왔지? 거기 그 사막 그 남부 쪽에 그 왕국의 이제 왕자인데 엄청 잘 싸우다가 그 거한이랑 싸우다가 그냥 눈 터져가지고 죽는 애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통 터져. 그냥. 캐릭터 이름이 뭔지 말했어야지. 초반에는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36이야 이랬거든.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곧장 20년 후로 가서 대부분은 이제 쉬운 6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원작은 또 81년생이었대요. 그러면은 거의 뭐 32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올린 것 같아.
너무 젊은 나이 하기엔.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 그다음에 엘리 윌리엄스, 벨라 램지. 이 친구도 왕자의 게임에 나왔죠. 그렇죠. 네, 여자- 엄청 꼬맹이일 때 나왔었잖아요. 꼬맹이 군주. 근데 되게 막 떠렁떠렁하게 말 잘하는 그런 젊은 영주인가 그런 역할. 네, 영주 그때 연기 잘해가지고 네. 임팩트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2009년생 14살로 나오죠. 네.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토미, 조엘의 동생, 사라, 조엘의 딸, 그다음 테레사, 테스라고 나오는데 조엘의 뭐 사업 파트너 뭐 정도 될 것 같고. 벌써 일찍 죽는 사람이 2명이나 언급이 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를렌, 보스턴의 격리 구역 중에서 파이어플라이라는 집단의 리더. 네, 이 사람은 뭔가 등장이라든지 퇴장이 너무 게임스럽긴 했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 게임 안에 있는 그 성우로 나왔던 사람이라고. 자기 역할 자기가 했다고 아, 하더라고. 여기 등장했던 배우들이 조혁이든 다들 예전에 게임에 나왔던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보면은 그 부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연기했었던 사람이고 게임에서. 무슨 게임? 여기 이 게임 안에서 이 성우 게임. 역할을 했다는 네, 거죠. 성우에서. 성우 연기를 성우였죠. 했다는 거지. 잠깐 하다가 나는 내 취향이 아니어서 안 했다고 게임이죠? 얘기를 했잖아.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이게 안 하던 스타일의 게임이라 그런지 그 막 적응을 하고 뭔가 조작법을 익히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난 문득 닥쳐가지고 요즘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 이제 많이 없는 게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젤다는 했잖아요. 젤다는 하지. 그건 쉽지. 아이씨 허접. 자, 그래서 1화는 제목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예요. 1968년 TV쇼가 처음 나오는데 이제 호흡기 감염에 의한 뭐 팬데믹 이야기 이런 걸 막 하다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예측인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거니라는 식으로 이제 대담을 나누고 있지. 네. 옛날이라는 걸 표현하기 정말 좋은 게 이때 방송 녹화하고 있는데 담배 피고 있잖아. 맞아요. 그치. 그리고 곰팡이라는 것은 원래 고온에서 죽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다.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게임을 관통하는 설정이잖아. 네. 그러니까 곰팡이는 인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없어. 왜? 얘네보다 인간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근데 만약 곰팡이가 그 인체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사정이 뭔데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잖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얘네들도 그걸 원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인간 몸도 탐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상상을 펼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동칭화초로 여기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칭화초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곰팡이균이 이 곤충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을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비와 비슷한 어떤 형상과 어떤 그 생체 리듬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정말 극대화해서 표현을 했고 네. 초반엔 그래서 그 좀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걸 계속 이어갈 줄 알았어요. 게임을 했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드라마는 그래서 좀 알았는데 딸이 이제 죽으면서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바로 20년 후로 가서 진짜 놀랬거든. 나는 그 딸이 죽었을 때부터 놀랬어. 왜냐면은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게 그 딸뻘에 어떤 여자랑 같이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게 친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거 살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거 아무리 해도 죽잖아. 그 다시 하진 않았어요. 뭐가 벌어지는지 보려고.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2003년 조엘의 생일날이에요. 이제 사라가 조엘의 생일 선물로 딸이지? 딸이 이제 아끼던 시계를 고치러 이제 시계방에 가죠. 근데 이때 막 밖에서 막 출동하는 소방차 뭐 사이렌 소리 들리고 난리가 나 있어. 전조지. 그때 사장 부인도 막 들어오더니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뭐 아빠가 출근한 사이는 옆집에서 돌봐줬나 봐. 그래서 옆집에서 그냥 숙제하고 있잖아요, 사라가.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상 증세를 보여요. 근데 그때 얘는 이제 뭐 DVD 이런 거 구경하고 있느라 그 장면을 못 봤어. 그치. 뒤에 그리고 화면 자체도 흐리게 처리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막 할머니가 이러고 있어요, 진짜 막 관절 꺾고 있어요, 진짜 그치. 뒤에서. 난 나중에 이게 할머니가 입에서 자꾸 뭘 해가지고 저게 뭘까 이렇게 했어. 왜 그런 표현이 있나. 이제 뒤에 보면 알잖아. 네. 곰팡이가 이제 뇌부터 장악을 해서 아마 그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입에서 이제 그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걸 모르고 했을 때는
진짜 기괴하다라는 느낌을 거기서부터 받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좀비랑 정말 다른 거는 이 좀비라는 것들이 식물화돼서 표현되는 게 되게 많잖아. 이게 시즌 2에 가면은 거의 무슨 뭐 거한 같은 식물 인간이 막 걸어다니면서 총알 다 맞고 뭐 그런 애도 나오는데 맞아요. 되게 게임스러운 캐릭터긴 하지. 시즌 1에도 중간에 한 번 나오잖아. 그렇죠. 큰 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단지 어떤 그 설정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또 탁월하게 풀어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게임도 초반만 하다 말아가지고. 아니 벽을 못 넘겠어 막. 아 게임 쫄. 아니 그게 아니라 버튼이 막 이렇게 하면은 요 상황에서 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되면 어떻게 했더라 막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게임도 젊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그게 또 뭐였냐면은 영문판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막 그거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한번 걸러서 내가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피곤하더라고. 그러면. 좀 재미도 좀 덜하고. 그래서 그럼 한글판을 사서 할까? 얼마 안 하더라고요. 옛날 게임이라. 됐어 그냥 드라마로 만족해. 그래서 드라마로 만족했다. 나 옛날에 유튜브 시네마 트레일러는 다 봤는데 게임 못했지. 자 그래서 돌아오면은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있었잖아요. 보더콜리. 걔는 이제 뭔가 인지하고 자꾸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도망치려고 하잖아 자꾸.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뉴스에서 도시 전역에 발한 이 폭력 사건의 원인을 그냥 신종 마약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막 보고 있는데 또 조엘이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고친 시계를 이제 선물로 건네주고 그리고 뭐 DVD 빌려온 거 같이 보고 이러다가 사라는 잠이 듭니다. 근데 늦은 밤에 전화가 왔는데 근데 토미가 뭐 사고 쳐가지고 어. 구치소 있으니까 나 좀 빼달라고 할 수 없이 가잖아요. 그렇지. 토미가 되게 사고 뭉치인 것 같은데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는 리더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의협심이 강한 친구였어. 아 그리고 전직 군인으로 나오잖아. 그렇죠. 걔 무슨 뭐 사망의 폭풍 작전 뭐 했다고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오랜만에 들어. 그러니까. 걸프전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뭐 상해 용사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어디 보면 다친 거 아니었나? 난 그래서 다친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또 실망해서 돌아왔다 정도. 뭐 그런 거였나? 갑자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여기서도 구치소에 간 이유가 술집에서 누가 깽판 쳐가지고 그거 막다고 우연히 좀 치고 박다가 걔가 좀 그러니까. 뻗었다 그런 거였잖아. 이번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협심이 넘치는 친구야. 요번엔 이 요번엔. 포인트지. 그리고 이제 자다가 깨보니까 아빠도 없어. 근데 옆집 개가 그때 와가지고 막 그치. 창문을 막 긁잖아요. 그래서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옆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다른 가족들을 먹고 있어. 그렇죠. 한 남자 아직 살아는 있었어. 그리고 거기. 살려줘 했는데 어. 막 무서워가지고 얘는 막 도망나오죠. 도망쳤지. 근데 먹는 게 맞아? 네. 먹는다기보다는 깨물어? 뭔가 그 전이시키려고 그렇지 그거를 깨무는 듯한 느낌으로 어. 그거는 네. 좀 약화시킨 듯하게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곰팡이만 네. 전이시키면 다 끝나잖아. 뇌를 네. 장악하면 되는데 보통 물리면 바로 걸리는 것처럼 해놔버려서 네. 그치. 먹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다른 걸 보면은 막 몸이 막 뜯어져 나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긴 그런 건 없죠. 별로 없고 이제 머리가 막 양배추가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양배추 표현 좋다. 그리고 이때 이제 조엘하고 토미가 돌아와가지고 사라를 공격하려는 옆집 할머니를 처리한다. 쪽으로 뭐 싸지 뭐. 좀비 영화를 많이 봐서 저것은 사람이 아니오. 그럼 무조건 그냥 죽여버리고 시작하더라고. 우리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못하죠. 못할 것 같아. 아무리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 상황에 닥치면은 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펜타닐 맞고서 잘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 내가 말 그래. 죽였어. 그럼 나 살인자 되는 거잖아, 그런 거 그냥. 아니냐고. 알고 보니까 진짜 마약이었어. 근데 이런 그럴 수도 작품에서는 요즘에 이제 다짜고짜 해버린다. 나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 먼저 죽이고. 미국 스타일이요. 필스. 그 셋이 이제 바로 차 타고 도망을 가죠. 지금 뭐 이거 기생충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저녁에 퍼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 라디오도 다 안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봉쇄돼가지고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시내로 들어갔는데 거기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비행기도 추락을 합니다. 이런 데서 한 번쯤 나와줘야지 비행기 추락도. 굉장히 손쉽죠 요즘에는. 그렇죠. 그냥 CG로 할 수 있고 내 생각에 이 정도 했으면은 이게 되게 많아. 돌려서 맞게 할 수도 있어. 아니 나중에 추락한 비행기 나오잖아. 아마 이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비행기 추락하는 장면 자체 CG로 만든 게 너무 많아서 모급 같은 게 있어, 모급.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조금씩 변환해서 사용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아졌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차가 전복되죠. 이제 사라는 또 발목을 다쳤어. 그래서 조엘이 막 사라를 안고 도망치고. 이거 토미하고- 나온다 게임에 아, 그래요? 안고 막 뛰어야 돼. 아 거기까지는 했나 보네. 이거 완전 초반이야. 완전 초반이잖아. 아직 딸이 안 죽었잖아. 아 그러네. 그리고 토미하고 잠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서 만나 이렇게 하고 막 도망을 가죠. 근데 이제 조엘 쪽이
군인하고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군인이 막 무전을 하더니 그 민간인이고 뭐고 다 감염자다 라는 식의 무전을 주고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잖아. 나중에 그래서 쏘리 하면서 총으로 쏘잖아요. 근데 조엘은 뭔가 피하고 얘를 죽였잖아 군인은. 근데 이미 그 딸인 사라는 맞고 죽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아니다. 20년 후다. 그리고 20년 후로 갑니다. 2023년이에요. 2년 전이네. 그렇게 됐네요. 이제 한 꼬마가 또 길을 헤매다가 보스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미 감염된 아이인 거야. 검사를 하잖아요. 뭐 목에다 뭐 꽂고서 뭐 주사도 놓고. 그러니까 보스턴이란 도시 자체가 무슨 장벽을 친 뭐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듯한 그런 도시가 됐어. 완전 통제 사회가 됐잖아. 그렇죠. 여기 페드라라고 하는 애들이 정부 군대. 그냥 거의 뭐 관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시즌 2 보니까 얘네들이 일반 시민은 보터라고 부른다고 투표자. 투표도 못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부르냐고 했더니 투표권을 자기네들이 뺏어버려서 비아냥되는 말로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왜 시작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돼버린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정말 게임 스타일로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치.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이 또 좀 넓어. 그렇지. 다 다른 거야. 심지어 어딜 가니까 페드라를 이겨버린 전복한 또 혁명 세력이 또 주도권을 잡고 있는 데도 있잖아. 지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주는 따로 놀잖아.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 여기도 뒤에 가면 그 잭슨이랑 동네는 그냥 그 자치제로 그냥 사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쵸. 저 거기 약간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좀 복합한 듯한 그런 어떤 또 사회가 된 듯하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식량을 배급받고 막 노동하는 순간 뭐 하는데 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애들이 뭔가 또 그 분배를 뭐 그런 거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조엘은 또 여기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죠. 뭐 시체 처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화장실 뭐 그런 거 하수도 몸을 푸고 뭐. 뭐 안 그런 거래도 거. 하고 그러지 뭐.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잖아요. 화폐가 배급 카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파이어플라이 뭐 그런 애들이 이제 반란군 집단도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페드라가.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까 그 격리를 시켜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격리된 그 구역 외에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건데 들어갔다가 잡힌 자들 바로 처형해 버리는 것도 나오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꼬마애 둘이서 가잖아 그 격리구역 바깥으로. 용감해. 그렇게. 그리고 한편 이제 테스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얼굴이 거의 뭐 다 부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무기를 빼돌린 로봇 때문에 막 골치를 썩고 있는 거예요. 걔네도 뭐 동네 깡패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조엘이 되게 유명한 무슨 킬러처럼 나오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역시. 그러니까 20년 동안 얘가 진짜 달고 다른 어떤 그런 일을 그러니까 남들 그 안 하려는 일, 손 더럽히는 일 다 도맡아서 다 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그 살상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나와. 그런 그치. 거죠. 게임으로도 이렇게 숨어 있으면 다 얘만 보이더라고. 아무튼 안 보이면 진행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벽 뒤에 숨었는데 이 능력 자체가 얘한테 이미 그 게임의 어떤 능력을 준 거야. 저기 보여. 이게 느끼는 거야 소리만으로.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아무튼 그런 정도의 이제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제 대항 세력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그 자기 동료라고 할 수 있는 테스를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토미하고 원래 연락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3주간 지금 연락이 안 된대. 그러니까 동생. 그래서 이제 조엘하고 테스가 물건 빼돌린 로버트도 혼내줘야 되고 토미도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퀘스트가 생긴 거죠. 로버트한테서 그 엔진인가? 자동차 엔진을 배터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왜냐면 그 고장 나가지고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계속 초반에 그것만 찾잖아요. 배터리 하죠. 계속 그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뭐 기름은 있는 것 같은데 요놈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 주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이것도 사실은 퀘스트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과정처럼 보이긴 해. 그러니까 어딜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퀘스트가 되게 많은 거잖아. 그런 거죠. 단순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재미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이 되게 재밌는 거는 한 편 한 편이 스테이지가 달라져요. 상황도 달라지고 해결해야 되는 미션도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완결성이 굉장히 좀 재밌었다라는 거. 한 편 한 편 떨어뜨려 놓고 봐도 같은 세계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토대도 굉장히 좋았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또 엘리가 등장을 하죠. 엘리는 지금 어딘가에 막 갇혀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를렌이 가둬둔 거야. 파이어플라이의 그 리더. 네. 근데 엘리는 이미 한번 물린 자국이 있는데 변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확인한 거죠. 1, 2, 3, 4 막 세라고 시키고.
그러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 많이 본 사람도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지. 뭐 그치. 얘는 이뮨이다. 네. 그렇지. 얘 뭐 중요한 애구나. 그런 거죠. 그 얘를 어떻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마를렌도 찾아가가지고 이제 족쇄도 풀어주고 너 오늘 어딘가로 데려갈 거야라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한편 조엘하고 테스는 아까 여러 정보를 받아가지고 하수구 통해서 마를렌 기지까지 오게 됐어. 거기 로버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로버트가 그거를 그쪽에 팔아 넘기려고 한다. 네. 근데 이미 그곳은 다 공격받았고 마를렌도 총상을 입은 상태죠. 로버트 일행은 다 죽었죠 이미. 그래서 조엘하고 테스에게 그 마를렌이 엘리를 주 의사당까지 데리고 가달라라고 의뢰를 하죠. 엘리 데려다 주면 니네가 원하는 거 배터리니 뭐 차니 다 받을 수 있을 거다. 요게 이제 메인 퀘스트 되겠습니다. 그렇죠. 게임 엔딩을 보기 위해서 요걸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진실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 엎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 어떤 그 곰팡이와 좀비와의 어떤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또 담아내가지고 그 결말이 약간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을 법한 결말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뭐 아직 먼 뒤에 얘기긴 하지만 뭐 그렇게 봤는데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이 원작의 2편을 다루면서 자꾸 전드가 쟤 죽는다 해가지고 봤는데 정말 일찍 죽더라고. 아니 왜냐면 그때 너무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 좀 게임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죽는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랐고 그리고 뭐 어차피 화수가 바뀌었는데 뭐 주인공 그 전작의 주인공이 뭐 죽는 게 무슨 대수야 이런 정도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드라마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만들었는데 게임과 다르게 우리가 이 캐릭터를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거리감을 두게 바라보게 하고 또 이 조엘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었어. 그렇죠. 얘가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면이 더 많이 부각이 되기도 해.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엘리를 만나면서 조금씩 그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인간적인 면을 깨우쳐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약간 그런 정도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사망을 한다 해도 그 여운은 있지만 이 게임 뭐야 엉망이야 이 드라마 엉망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그 거리감은 굉장히 잘 잡았다. 뭐 어떤 그 드라마와 게임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고 각본을 거기에 잘 맞춰서 만든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게임 그 개발자였던 닐 드럭만이 참여까지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겠죠. 드라마에 이런 점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그래서 토미를 찾으러 가려면은 차랑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조엘도 데려다 주기로 하죠.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 다음 날 격리구역 밖으로 나가려다가 군인한테 딱 걸리죠. 예전에 암거래 하던 아는 애였어.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하게 대충 그냥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그건 안 먹혀가지고 그 군인이 그 엘리를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조엘이 이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군인을 거의 막 접해져. 그 얼굴을 거의 뭐 피떡을 만들어서 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엘리가 자기 딸처럼 느껴져가지고. 아니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그걸 보니까 그 상황이 예전에 네. 자기 딸이 총 맞은 그 상황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지 딸을 떠올린 떠올렸다기보다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떠올린 거지. 그래서 어떤 복수의 대상으로 순간 생각하고 평소보다 더 과격한 폭력을 사용하면서 네. 이 상황을 타게 한 건 맞지. 근데 처리한 다음에 보니까 엘리가 빨간색이야. 그 무슨 감지기가 보면 초록색, 맞아요. 빨간색 네.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감염된 상태잖아요. 근데 엘리가 팔을 보여주면서 자기 물린 지 3주가 지났다고. 그래서 알게 되지. 그렇지. 모두가 알게 된 거다. 그래서 2화 들어가면 제목이 감염이에요. 갑자기 다시 또 2003년으로 돌아갑니다. 자카르타야. 자카르타 어떤 식당에서 밥 먹던 진균학 교수한테 경찰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디로가 데려가. 이거 봐달래 현미경. 그랬더니 이거 뭐 균인데? 곰팡이네. 근데 이거 사람한테는 뭐 해 없을 텐데? 근데 또 다짜고짜 데려가. 그래서 시체 검안실 가죠. 여기서 나온 거다. 그리고선 입안에서 뭔가를 뽑아내잖아요. 곰팡이지 뭐. 그거. 근데 그게 아직도 움직여. 그리고 막 도망가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거고 이게 1화에도 잠깐 언급이 되지. 자카르타가 뭐 어디 있는 나라야? 막 도시 이름이야. 그치, 딸이 지적하지. 맞아요. 그런 거 나오죠. 아 전제야.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자카르타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뭐 이어 원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오리진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 경찰 말로는 밀가루 공장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했대요. 그러면서 치료법을 알려달라 혹은 뭐 백신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니까 교수가 그냥
도시를 날려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였죠. 네, 그거였어요. 아, 이 교수도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그러면서 자기는 그 얘기하잖아. 자기는 그냥 가족이랑 있겠다고. 어차피 세상 다 멸망했다는 거지. 피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머리에서 벌써 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우리 다 끝장이요. 막 이러면서 야 폭탄 떨어뜨려.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 살림 폭탄 떨어뜨려야 돼. 근데 이러면은 이 곰팡이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네. 나중에 뒤에 그 조엘의 설명으로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 우리가 먹는 주식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먹은- 밀가루 공장에서 터진 그러니까 거니까. 그거를 섭취하면서 감염됐을 거다. 그러니까 뭔가 변형이 있었고 뭐 유전적으로 뭐가 있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과 변수를 열어둬서 예. 애매모호하게 했지만 결국 이제 누가 이제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생체 변기를 아, 만들고 그런 건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런 설정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냥 때가 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과거가 반영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드러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게임에서는 원래 호흡기 통해서 감염도 되는 걸로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곰팡이면 가능하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쉽게 감염이 되니까 드라마에서는 그 설정을 없애고 약간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만 물릴 때만 뭐 이렇게 되는 네, 거. 그 섭취하거나 근데 뭐 세상이 이렇게. 좀 추워졌나 보지 이제. 아 그리고 포자가 진짜 그러면 호흡기로 되는 게 맞잖아. 그럼 모두 다 전멸이지. 그래서 그걸 예상한 거 아닐까 이 교수는?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사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얘네 맨날 원래는. 근데 그러면 얼굴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설정을 좀 없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마스크가 뭐야? 방독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얼굴이 아예 필요가 없지. 코까지 덮어야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건 뭐 잘했네. 이제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엘리가 이제 비밀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마를렌이 그러잖아요. 너의 비밀을 절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럼 너 죽는다. 당연하지. 그럼 말해야지. 이제 말할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조엘하고 테스한테 말을 해요. 서쪽 어딘가에 파이어플라이 베이스 캠프가 있고 거기에 의사가 있고 자신이 백신의 열쇠다. 파이어플라이가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반딧불 아닌가? 맞아요. 그 근데- 어둠 속에 뭐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 뭐 이렇게 했겠지만 하지만 여기 현실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 테러다. 적이다.敵だ. 그래서 조엘은 뭐 이미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다 실패했다. 그래서 테스한테 그냥 돌아가자고 하죠. 근데 테스는 그거는 걔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데려다 주고 배터리하고 차나 얻어서 토미 찾으러 가자. 그래. 라고 설득을 해서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아니까 이제 다시 유출을 하게 되면 테스도 원래는 비슷한 성격이니까 조엘이랑 같이 어울려 다녔을 텐데 의외로 끝까지 뭔가 하자는 스탠스를 한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가 거의 조엘의 연인 같은 느낌으로 나오잖아. 맞아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뭐더 친구 이상의 어떤 그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치. 또 마지막에 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툭 버리고 또 가더라고. 그러니까. 조엘의 어떤 그런 냉혈한 같은 면을 초반에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치. 그렇죠. 그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얘를 왜 데려다 줘? 그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네. 근데 그걸 겪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잖아. 티야 티. 씨. 뭐야 또 완전 티야. 어쩌라고 이씨. 그래서 여정은 계속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무너진 건물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돼. 근데 근처에 또 감염자들이 막 쓰러진 채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테스가 설명을 해주는데 땅 밑에도 곰팡이가 자라고 있고 덩굴이 신경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를 잘못 밟으면 다른 곳에 있는 감염자들이 우르르 다 깨어난다. 그래서 너가 면역이라고 해도 찢겨서 죽일 거다. 이게 제일 무서운 점인 것 같아.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 진짜 한 수백 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그 묘사도 거의 뭐 한화에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안 나와도 되게 무서운데 나왔을 때 정말 대규모 장면 연출을 하잖아. 그 막 뛰어다니고 여기. 근데 여기는 없다고 했는데 맨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이 곰팡이니까 식물이니까 어디에 다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다 감지를 하고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게 상황을 타개하는데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인간들끼리 싸우는 장면들이 제일 많잖아. 근데 이게 정말 구지에 몰려서 조엘이 죽어야 돼. 엘리가 죽어야 돼. 이러면 꼭 얘네들이 나와서 도와주더라고. 그렇지. 그 금방 끝나.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되게 블록버스터 스타일로 막 만드니까 휘몰아치잖아요. 엄청 유머러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게 HBO 스타일인 거죠.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무마되는 장면이 많아지니까 이거 조금 이따 또 튀어나오겠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게는 되더라고. 뭐 그래서 말라서 죽은 덩굴은 밟아도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워있는 좀비들을 피해가지고 근처 박물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박물관 안에도 또 감염자가 있지. 얘 그 양배추 머리.
걔 나오잖아. 그게 다 그래. 그러니까 눈이 없어가지고 소리로 감지하는 거잖아요. 또. 좀 더 센 거 같은 느낌이었어. 얘가 일반 그쵸. 좀비보다. 처리하는데 총 엄청 썼잖아. 온몸이 더 식물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됐겠지. 그리고 뭐라 부르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 클리커라고 네, 불렀던 거 클리커라고 같기도 했던 하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바탕 전투를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의사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이미 건네받기로 한 파이어플라이들이 다 전멸해 있어. 뭐 누군가 감염돼가지고 서로 죽인 것 같대. 그리고 보니까 테스도 이미 박물관에서 물렸었어. 아 그랬나? 네. 물렸어. 목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쓰러져 있던 사람 한 명이 또 뭔가 덩굴 같은 걸 건드렸는지 저쪽에서 이제 감염자들 막 몰려오는 소리 나고 있죠. 그래서 테스는 어차피 자기가 이제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 자폭하기로 하고 날 두고 가! 그거죠. 날 쏘고 가라. 그런 혼자 이제 터트려 버린다 뭐 이런 거지. 거기 기름통도 있었고 뭐 수류탄도 그치.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엘하고 엘리가 빠져나간 다음에 그냥 건물 안에서 폭사하는 듯한 그런 묘사로 이어집니다. 키스도 하잖아 여기서. 그랬나? 동충하초 아 전염자가 와가지고 와. 그때 이미 된 거 아니야? 아무튼 조금 아니란 또 어떤 연출이긴 한데 이것도 반복이 돼서 좀 언급하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탈출을 했어.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꼭 한 명이 다리인지 어딘지 물려있다. 꼭 그래. 항상 다리. 뭐 이렇게 뭐 걔는 기어다니면서 맨날 거기만 무냐? 이게 아니, 게임 근데- 스타일이야. 테스는 목 물렸어. 아 그러니까 얘만 그렇고 대부분 다리가 물려. 다리 물리면 천천히 좀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술 마시면 되나? 아 그렇지. 얘네 술을 안 마셔서 그러네. 그렇네. 그래서 3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게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에미상에서 요 3화로 각본상도 받고 연출상도 받았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지? 한편에 뭐 완성도는 높긴 했는데 좀 보기 편하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강 기자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 안에 호모포비아를 느꼈다. 아니 근데 나도 자유롭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이 편 보면서 나도 했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한 편 자체는 굉장히 괜찮더라고. 아 재밌긴 했는데 털복숭이 아저씨 나 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막 그 털복숭이들이 막 뒤엉키는 걸 보여주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호모필 했는데 뭐야 씨, 뭐 미소년도 아닌데 약간 그런 걸 좀 느껴서 외모지상주의야. 내가 웃자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게 연출을 하긴 했다. 여기 묘사가 좀 그렇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완성도는 되게 있었다. 재밌게 봤어요, 예. 이거. 그래서 조엘이 이제 예전에 알고 지낸 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어. 뭐 빌이랑 거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맨날 그 라디오로 연락하던 사람이 사실 얘였고 그러니까 이 빌은 혼자서 마을에 숨어서 살던 사람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얘가 이제 그런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이 약간 떨어져 지낸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 아니 얘는 프레퍼족이었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랬나? 그래서 막 지하에다가 무슨 기지 CCTV 만들어 놓고 만들어 뭐 하고 놓고 놓고 이러다가 자기는 이 마을을 탈출할 생각이 아예 없이 이제 지하에 숨어 있다가 이 마을을 점령한 거고. 그리고 내가 더 재밌었던 지점은 성적 정체성이 이 사람이 게이가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야. 아, 그런 진짜? 묘사가 나와. 자기는 아닌데 사람이 없잖아. 너무 외롭잖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남자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올드보이도 이 오데스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남자 사람이다 막 이런 거 막 막 냄새 맡잖아. 그 오달수를. 오달수 뭐 좋다고. 아무튼 막 그런 거 같이 좀 그래요? 느껴지긴 했거든. 아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빌은 원래 성적으로 동성애자이고 프랭크가 아니었는데 그냥 프랭크가 게이지. 프랭크가 아닌데 오히려 그 요게 빌 붙으려고 우리는 그런 거 잘 알 수가 없어. 빌 붙으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꼬시는 거 딱 나오잖아. 아, 내가 벌써 딱 주도를 하잖아. 어쨌든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씻고 2003년 오라고. 자 진행 좀 하자. 2003년이에요. 이때 막 페드라가 집을 수색하면서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을 시기였나 봐요. 그때 이제 빌은 이미 지하에다가 CCTV 뭐 설치하고 숨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이후에 나와서 이제 마트에 생필품 쓸어 담고 뭐 모두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요새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그냥 다 먹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얘는 계속 그걸 준비하던 프레퍼족. 그러니까 프레퍼족은 종말을
그냥 예정을 하고 계속 뭐 그때 살아남아야죠. 벙커도 짓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올해 두스데이 프린세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이어서 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고 되게 풍족하게 사는 걸 보여주잖아. 야채도 심고 닭도 키우고 심지어 무슨 정육점에서 뭐 고기도 갖다가 저장을 해놨는지 스테이크 구워 먹고 막 이러잖아요. 시시때때로 뭐 먹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울타리 막 돌려쳐서 요새화를 해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막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세계에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있고 그리고 좀비가 있고 그리고 두 개를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사실 인간처럼 그려지지. 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걸 모든 걸 다 완비를 해놨어. 네. 하지만 혼자다. 어.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4년 후에 진짜 프랭크란 남자가 구덩이에 빠진 거야. 그 함정 안에. 그래서 자기 감염자 아니래. 그래서 검사도 해보니까 정말이었어. 근데 프랭크가 또 배가 고프다고 또 찡찡대니까 프랭크가 녹살이 좋더라고. 자,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면 안 될까요? 거의 이런 거였잖아. 아 근데 어차피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렇지. 그리고 사람을 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했잖아요, 빌은. 그래서 난 처음에 이 빌이 갑자기 웬 와인? 막 이런 거 주고 막 테이블을 아주 제대로 깔아주길래 아 뭐야. 그래도 나는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때까지도. 아니 난 그래서 얘가 사실은 착한 애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지. 그 나는 그 위기감을 가졌던 게 얘가 갑자기 피아노를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 너무 못하잖아. 아 근데 난 그 못한다는 그 생각보다 야 저 목다이나 보다. 뒤에 있던 저 침입자다 제가 목다나 보다. 그렇지 사람 좋은 척하다가 아, 벌써 그 비리- 등을 내줬잖아. 이 장르물에 찌들어서 그래. 그런데 정말 예상외로 치달았다. 아니 그러니까 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프랭크가 못 치니까 빌이 막 되게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둘이 이제 계속 같이 산다. 키스 갈기고. 이제 샤워도- 100년에로 한 거야. 그러네. 100년에로 한 거야. 3년 뒤에가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2010년에 이제 조엘하고 테스를 초대해요.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대. 이때부터 이제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딸기 뭐 씨 구해가지고 딸기 심고 뭐 하고. 총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교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계속 얘네 둘이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병이 들었는데 프랭크가 벌써 병이 들었고. 그리고 이걸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이거 못 걷고 이제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 괜찮아. 막 이렇게 다 감싸주고 하다 간호하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기로 결정을 하죠. 프랭크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 빌도 같이 죽어줘.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와중에 이제 조엘이 여기 와본 거잖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침실에 들어가지 마 하고 뭐 유서나 뭐 이런 거 다 남겨뒀던 거지. 조엘 보라고. 편지하고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세상이 망해서 좋았고 자신은 틀렸다.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후회하게 해달라 하면서 장비하고 무기가 있는 거죠. 완전. 그래서 여기서 이것저것 장비를 챙겨서 떠난다. 그러니까 이 화에서는 조엘하고 엘리가 거의 이제 조연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앞 뒤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좋은 의미로 조금 더 충격적이긴 했어. 그 털복숭이 엉키는 거부터 충격적. 야, 저 털 엉키겠는데 막 이 생각. 목 왜 안 따지? 목 왜 안 따는 거야? 막 이러고 하다가 사실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살다 간 두 사람이 된 거잖아. 자기의 죽음도 그냥 결정을 해버렸고. 그렇죠. 심지어 그 연인이 죽었다고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자기는 더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결정한 거고 스스로 받아들인 거고 그 어떤 유지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조엘한테 전달을 한 거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구나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엘도 이어받은 유지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얘는 안 하고 그냥 사는 애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자기의 의지를 엘리한테 계속 이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지. 시즌 2에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얘가 또 사춘기가 와버렸네. 늦게 왔어, 삼촌. 늦게 왔지.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러 의미로 충격적인 화였다. 네. 재밌었어요 사마도. 상을 받을 만했다. 그러니까 마트를 털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있구나. 마트 털었어요. 아 털긴 하는데 그 아포칼립스 이런 거 나왔을 때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마트 터는 거잖아. 그쵸. 그런 로망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다락 해가지고. 술부터 쫙 챙겨가지고 뭐 그런 거 빨리 썩는 거부터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아무튼 뭐 굉장히 재밌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그렸다는 생각이고 네. 결국은 이게 세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인간으로 계속 수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본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뭐 4화부터는 다음에 이어서 계속 얘기 나누는 걸로 해볼게요.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전원 돌파 A 플랫.